27세기의 발명왕 휴고, 건치백 즈음, 아리스, 죽다. 급히 카시오페이아호를 리자놀의 우주선에 갖다 대었습니다. 랄프는 우주모를 쓰고 리자놀의 우주선으로 뛰어들어가 조종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2미터가 넘는 리자놀의 큰 몸집이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자놀은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랄프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무 일 없으리라고 믿었던 아리스가 피투성이가 되어 가슴에는 화성인의 단검이 꽂혀있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리스, 눈을 떠보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리스. 랄프는 부르짖었습니다. 랄프는 아리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아리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름답던 눈은 다시 뜨지 않겠다는 듯이 꼭 감고서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고생은 보람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랄프는 온몸의 힘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자놀은 무서운 복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 들어갔음을 느꼈을 때 최후의 안간힘을 써서 아리스를 단검으로 찌른 것이 틀림없습니다. 랄프는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이제 랄프에게는 없습니다. 그 빛나던 희망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발명도, 인간도, 그리고 세계를 위한 봉사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리스가 없는 세상을 살아서 무엇한단 말입니까? 랄프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랄프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아리스를 안았습니다. 아리스의 시체를 안고 카시오페이아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리스를 자기의 침대에 눕혀놓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슬퍼한다고 다시 살아날 리는 없습니다. 랄프는 생각했습니다. 아리스는 죽었지만 아직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단지 단검에 의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리스가 죽은 이유는 단지 그 상처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는 모르모트의 실험으로 성공한 그 수술이 효력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아리스는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랄프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냉정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첫 실험이었고 실험 상대는 모르모트였습니다.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랄프는 실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해보는 것이 우선은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랄프에게는 결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랄프는 모든 슬픔을 뿌리치고 서둘렀습니다. 랄프는 카시오페이아호를 지구 방향으로 향하도록 자동 조종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리스의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변화하지 않도록 보존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워진 아리스의 몸을 전기 보온기로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아리스의 대동맥을 끊었습니다. 피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피가 혈액 안에서 응고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동맥의 피를 완전히 뽑아내고는 방부제가 들어있는 특별한 링겔액을 혈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몸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허파에는 그가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완성한 미르마가톨이라는 가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가스는 호흡 조직을 파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술은 극히 작은 실패만 따르더라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므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갔지만 랄프는 시간 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있는 동안 붉은 화성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 대신 녹색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지구에 카시오페이아호는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3일, 5일, 그리고 일주일, 또 10일. 날짜는 점점 흘러갔습니다. 랄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아리스의 시체는 썩지도 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랄프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이란 예고도 없이 뜻밖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드디어 2주일째에 들어섰습니다. 랄프는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긴장하고 과로했었기 때문에 우주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처럼 훌륭한 발명가도 병에는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아리스의 침대 옆에 쓰러진 채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며칠이나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뜬 랄프는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많은 의사들이 랄프와 아리스의 시체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시오페이아호가 되돌아오는 것을 본 세계 정부의 우주선이 의사와 약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가벼운 치료로 랄프의 우주병은 곧 완쾌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달을 거느린 지구의 모습이 바로 옆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구에 돌아온 것입니다. 랄프는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카시오페이아호는 뉴욕의 빛의 탑 지붕 위에 착륙했습니다. 빛의 탑 수술실에는 이미 수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 이름난 의사들이 수없이 랄프의 조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리스의 시체는 곧 수술대로 옮겨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동맥을 다시 열어서 링겔액을 뽑아내고는 따뜻한 증류수로 씻어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는 피를 바치겠다는 지원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들이 바친 소중한 피가 곧 아리스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소 흡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에는 자극을 주기 위하여 특수 전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동안 랄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말없이 흘렀지만 아리스는 다시 살아날 가망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랄프는 심혈을 기울여 아리스의 생명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주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구나. 절망감이 랄프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져옴을 느꼈습니다. 랄프는 그만 어지러움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랄프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랄프는 힘없이 옆에 조수에게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조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조수의 목소리가 랄프의 귀를 울렸습니다. 랄프, 이것을 봐요. 아리스의 심장이 점차 뛰기 시작했어요. 쓰러져 있던 랄프는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번쩍 뜬 눈으로 아리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이 아리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끝내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아리스의 심장이 가냘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가냘펐지만 아주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쁜 입술에서는 숨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랄프는 기쁨에 넘쳐 쓰러졌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랄프 124C41 플러스는 드디어 과학의 힘으로 아리스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